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5라운드 3경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성시 코리오와 셀트리온의 경기인데요. 이 오늘만큼은 두 팀의 주장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이번 LG배 결승전에 이 두 선수가 나란히 진출하면서 이 묵혀왔던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를 해주었어요. 네, 불과 이번 주 일인데요. 참으로 통쾌한 승리였고 좀 뭔가 막혔던 게 뻥 뚫리는 그런 승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국밖에 쌍두마차의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 이 두 선수가 이번에는 이제 팀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좋은 대국 내용 기대합니다. 네. 이 LG배에서 좋았던 성적을 KB리그에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현재까지 순위표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려한 합천과 항공물가정보가 나란히 3승 1패를 기록하면서 1등 자리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지금 사실 3위부터 7위까지 2승 팀이 굉장히 많아요. 네. 중위권이 지금 아직은 초반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치열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국에는 조한승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만났는데요. 네. 박정환 선수가 1국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네요. 박정환 선수가 지금 3승을 달리고 있고 네 번째 만에 장고대고 그것도 1시간짜리가 아닌 2시간짜리 나왔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조한승 구단이 지금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두 번의 승리가 모두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의 승리가 모두 장고대고 2시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상대 전적도 박정환 구단이 좀 앞서 있고 네. 약간 조한승 구단을 의식한 오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국은 이 장고대국이 어울리는 선수들의 만남입니다. 한상훈 선수와 류수왕 선수인데요. 네, 조금 느린 듯한 두 선수가 만났고요. 한상훈 선수도 올해 출발이 썩 좋지는 않고요. 네. 류수왕 선수는 이번 시즌에 두 번째 출전입니다. 자, 3국 신진서 선수와 송지훈 선수의 만남입니다. 화끈한 전투 바둑이 기대가 돼요. 네, 보나마나 굉장한 그 난타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뭐 초반부터 뭐 전투가 벌어질지 아니면 초반은 좀 벗어나고 전투가 벌어질지 그래도 이제 한방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한판입니다. 네, 이 두 선수의 눈빛만 봐도 매섭습니다. 자, 이번엔 4국 최재영 선수와 이원도 선수, 이 두 선수의 대국도 만만치 네, 않습니다. 사실 좀 전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대국이 더 싸울 수도 있어요. 워낙 이원도 선수는 강펀치를 소유한 기사고 최재영 선수도 못지않게 수일기가 굉장히 좋은 기사입니다. 네. 자, 마지막 5국 함께 하시겠습니다. 최정 선수를 대신해서 퓨처스 리거인 이호승 선수가 처음으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올해 GS 칼텍스에서 4강에 진출한 아주 대단한 일을 했던 이호승 네. 선수가 최정 구단을 대신해서 이번 5라운드에 출전을 했습니다. 상대 전적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짜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4국 빼고는 사실 오더상으로서는 굉장히 비슷하고 네. 오늘 한 3대2 승부가 굉장히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오늘은 느낌이 듭니다. 좀 어떤 판이 결승판이 될 것 같으신가요? 어느 정도는 그 승리가 예상되는 판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4국이 승부판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첫 대결인 네. 조한두 선수와 최재영 선수의 대국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오늘 만났더라면 좀 미리 보는 결승전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워요. 좀 아쉬운데요. 그 두 선수의 대결은 2월에 그 5번 승부로 진하게 할 것 같고요. 오늘은 각 팀에서 서로 이제 신진서 구단은 송지훈 선수를 만났고 박정환 구단은 조한승 구단을 만났는데요. 서로 만만치 않은 그런 상대를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성시 코리오와 셀트리온의 경기입니다. 5라운드 3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셀트리온과 화성시 코리오의 5라운드 3경기 시작합니다. 화성시 코리오는 현재 2승 1패, 그리고 셀트리온은 2승 2패를 기록한 가운데 5라운드 맞이했습니다. 네, 화성시 코리어는 초반 2연승을 달리다가 킥스한테 패해서 그 연승이 좌절됐고요. 네. 역시 셀트리온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개막전 패배했지만 2연승을 달리는 상태에서 홈앤 쇼핑한테 패하면서 지금 2승 2패 5할 승률이 되었습니다. 자, 1국 장고대국 무게감 있는 대결입니다. 조한승 선수와 박정환 선수. 4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2시간의 장고대국을 두고 있습니다. 네, 초반의 출발 자체는 박정환 구단이 조금 좋은 흐름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중반전에 접어들었고요. 역시 5시부터 펼쳐진 이국 장고대국. 이 두 선수의 느낌 좀 비슷한데요. 네, 뭔가 끈질기고. 그리고 사실 성격도 네. 비슷해요. 아, 그런가요? 평소에 말이 그렇게 많이 없고요. 네,
차분하고 그런 기사들입니다. 네, 그리고 3국 속기 대국입니다. 셀트리온의 주장 신진서 선수와 화성시 코리아의 송지훈 선수인데요. 신진서 구단의 100번이죠. 이번 시즌 역시 패점 없이 4승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KB 바둑리그에서는 그냥 뭐 무적의 기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적 자체가 거의 지질 않습니다. 네. 네, 올해도 4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송지훈 선수 이번 시즌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네. 그리고 송지훈 오단이 굉장히 강한 기사들, 탑클래스의 선수들한테 조금 강해. 더 강한 네. 모습이거든요. 특히 이번 1라운드에서도 한국물가정부의 신민준 선수에게 승리한 바 있죠. 네, 그리고 탑클래스의 기사들인데 전투력이 강한 기사들한테 또 승률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국 내용도 기대가 되고 사실 신진서 구단으로서도 절대 방심할 수 없는 네. 한판입니다. 이 두 기사는 작년에 크라운 에테베에서 4강전에서 만나서 네. 신진서 구단이 한번 승리한 기억이 있고요. 송지훈 선수는 올해 KB리그 4번째 대국인데요. 지금 처음으로 흑번을 잡았습니다. 앞선 그 3판을 모두 100번을 쥐었고요. 신진서 구단은 개막전만 흑번을 쥐고 2국, 3국, 4국, 이번에 5국까지 모두 연속으로 100번을 쥐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점 가운데 하나가 이 신진서 선수가 1라운드를 제외하고 2, 3, 4, 5라운드 전부 3국에 나왔습니다. 네, 뭐 의도된 걸까요? 속기 출전이 거의 예상된다고 보면 네. 3국이 딱 중간이니까요. 예, 적당하죠. 뭐 5국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조금 어렵다고 보면 한 3국에서 4국 정도가 무난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르죠. 뭐 신진서 구단도 이제 조금 더 라운드가 진행되면 장고대국에 나올 가능성도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있어요. 아무래도 신진서 선수를 피하고 싶은 네. 그런 대진을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장고대국에 또 상위 랭커들을 보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셀트리온과 화성시 코리아의 오더가 나오기 전에 신진서 구단이 장고로 한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뭐 2시간짜리는 조금 힘들어도 네. 1시간 정도에서 오더가 가게 되면 이제 박정환 선수도 그에 맞춰서 1시간짜리 나오면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좀 다르게 갔죠. 저는 사실 이번만큼은 신진서 선수가 다시 한번 3국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정확히 예측하시는데요. 그것 빼고는 몰랐지만 네. 네. 초반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를 굳히자마자 바로 붙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이제 요즘 스타일입니다. 네. 이제 장단점은 분명 뚜렷해요. 이제 단점이라 하면 이제 백은 여기를 계속 늘어줍니다. 그래서 뭐 여기를 끊어두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진행이 되는 건데요. 선수 교환이 되죠. 그러면 한 번 더 밀 수 있어요. 늘어야 되겠고요. 네. 이때 한 뭐 이 정도나 지금은 여기 간격이 이제 두 칸 벌리는 자세가 오기 때문에 뭐 높게 가는 것도 괜찮네요. 이제 조금 그 다음에 백이 좀 벌리기 어렵게요. 벽공경 네. 벌림을 선택을 했고요. 이랬을 때 이제 단점은 여기가 백이 굉장히 견고해지고 벌써 5선으로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리적인 손실이 좀 있고요. 이제 대신에 장점이라 한다면 여기를 두텁게 밀었기 때문에 백의 그 모양 자체를 이곳으로 뻗어나온 것을 제한시켰죠. 이곳으로 오히려 좀 편중시킨 느낌이 있고요. 네, 젖혀갑니까? 네. 젖혀가면 바로 끊어갈 텐데요. 그리고 흙이 이곳을 벌림으로 인해서 약간의 그 모양이 생겼어요. 그래도 이제 벽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폭넓은 바둑을 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기풍에 따라서 조금 이제 갈릴 것 같아요. 자, 지금 아까 3-3 자리 흙이 끊어둔 수를
보여주셨는데 네, 지금 그 수를 교환하지 않고 밀었기 때문에 젖혔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를요, 지금 이곳을 먼저 끊어서 이렇게 물어봐 두고 밀었다면 늘었을 겁니다. 왜냐면 이 교환이 지금 되어 있으면 여기 끊었을 때 여기가 이제 얼핏 보기에는 단수치고 둘 때 밀면 곤란해 보이지만 네. 이곳을 붙여가게 되면 이 자리가 급소가 돼서 계속 단수를 치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백도 자충이 같이 되어 네, 있어서요. 뭐 이런 형태가 돼도 여기를 먼저 하나 단수를 쳐놓게 되면 늘어서 오히려 잡히죠. 네. 예, 여기는 항상 선수가 되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이곳을 붙였을 때 조금 응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마치 쌍립되는 곳에 붙이는 것과도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자리가 급소가 돼서 백은 여기를 눌러가기는 조금 어려운 형태고요. 석전머리를 두드려 갔지만 오히려 석전머리를 끊기면서 백도 막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한 점을 제대로 공략을 못한다면 젖힌 의미가 조금은 퇴색이 돼요. 그래서 교환이 돼 있다면 그냥 늘었을 텐데 지금 교환 안 돼서 아마 다르게 둘 겁니다. 끊으면 그냥 밀어두고 한 칸 뛸 때 잡을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교환은 지금 바로 끊어가네요. 오, 이거 가능한가요? 네, 바로 끊어가는 것도 네, 송지은 오단 답네요. 그런데 지금 계속 단수 치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사실 지금 둬도 근데 지금 두게 되면 여기를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곳을 밀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여기를 끊었을 때 밀게 되면 흙은 받아주지 않고 바로 붙여가거든요. 아까 같은 네. 형태가 그려질 수 있고요. 그래서 밀고 난 다음에 끊었을 때 이렇게 받게 되면 이 막히는 자리가 워낙 아프고요. 단순히 이렇게 받는 것은 역시 늘어서 선수한 다음에 또 붙일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노린 거죠. 자, 그래서 백은 먼저 이제 2선으로 밀었는데 역시 흙도 뭐 다 응수를 해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네. 한 점을 살렸고요. 네, 초반부터 돌들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늘어야 되는 자리였고 백도 당연히 이곳은 늘어야겠고요. 당하면 추기로 잡히니까요. 당연한 자리였습니다. 이때 이제 흙은 모양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지 않는다면 급소 자리만 허용해도 이 전체 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죠. 일단 이곳의 모양으로 본다면 한 칸이 정수입니다. 네. 역시 두 선수 언제 몸싸움을 하나 싶었는데 네. 바로 초반부터 네, 초반부터 이렇게 돌들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유연한 흐름으로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계속 이렇게 흘러나가서 네. 전투가 펼쳐지고 계속 급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좌우기에서의 싸움이 이 판 전체를 휘감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 이제 신진서 구단의 선택인데요.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행마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중앙 쪽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느슨한 느낌이 들어요. 단순히 이렇게 두는 것은 뭐 흙도 걸치면서 이곳을 전개하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심심한가요? 조금 약간 느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런 데 오면 굉장히 좋은 자리지 않습니까? 두 칸, 네. 뭐 여기 세 자리는 다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백이 이곳을 뭐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 정도로 두어서 벌림과 동시에 흙을 조금 압박하는 이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좀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이때가 좀 어렵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를 두게 되면 압박이 조금 되니까 흙이 행마를 했을 때 뭐 백은 그에 맞춰서 자연스러운 리듬을 구할 수가 있겠죠. 네. 뭐 가장 무난해 보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가네요. 한 발 더 이제 압박을 하는 건데요. 네, 한 칸은 역시 좀 약간 흙한테 여유를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눌러가서 어차피 이곳을 당장 끊고 나오기에는 막히게 되면 석점이 좀 곤란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흙도 이제 날일자 정도로 일단은 두고 싶습니다. 밀어가는 것은 늘어서 여기가 백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조금 두기 싫은 교환이에요. 그 다음에 날일사 갈 수 있겠지만 여전히
봉쇄 형태로 이제 마무리가 되죠. 네. 근데 날일자로 뒀을 때 이제 밀지 않았으니까 이런데 압박을 하는 것도 있겠고요. 여기서 신진서 구단의 다음 착점이 조금 어렵네요. 날일자로요. 압박의 방향을 네. 이곳으로 갑니다. 게다가 좌상기를 조금 지켜두면서요. 네. 여기는 어차피 흙이 좀 두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붙이는 맥점 자체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어 붙이고 끼울 때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붙일 때 막상 빈삼각으로 나가게 돼도 여기가 흙이 그 다음에 정리가 잘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붙이는 것은 두렵지 않고요. 젖힐 때는 붙여서 막으면 이 정도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날일자가 와 있으면 아래쪽, 양쪽이 터져 있기 때문에 흙은 위쪽으로밖에 나갈 수가 없겠죠. 신진서 구단은 이곳 변에서의 흙 안정을 좀 어렵게 만들어서 중앙 쪽으로 내보내려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이렇게 나간다면 날일자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 송지훈 선수도 중앙을 막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요? 싫어하죠. 근데 이렇게 두네요. 이렇게요. 뭐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가고 싶은 자리인데 막상 흙이 계속 나가고 뭔가 나가고 뚫고 나갔을 때 계속된 날일자가 건너붙이는 것과 뭐 이런 데 붙이는 약점이 있어서 어차피 계속 날일자를 둔 다음에 한 번 더 두기에는 조금 돌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 올 바에는 그냥 지금 상황에서 실전처럼 날일자로 지켜두는 편이 견고하다고 본 것 같아요. 이것도 배워둘 만한 행마입니다. 여기서 어차피 두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씌워가면 봉쇄 형태가 나오고 뭐 멀리서 뭐 이런 식으로 둬도 약간 좀 씌워간 듯한. 뭐 모양이 그렇게 완벽해 보이진 않지만 뭐 그럭저럭 잘 막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신지서 구단 생각은 이렇게 둬도 흙은 행마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날일자로 하든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지금 도래 방향이 백이 이곳으로 밀고 있어서 추격을 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밀어서 이건 조금 흙이 실속이 없을 것 같고요. 좌상기를 지키면서 공격을 뭐 하니까요. 나간다면 한 날일자 정도일까요? 근데 뭐 그러면 계속 뭐 추격을 하거나 아니면 손을 아래쪽 하변으로 돌리거나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유연한 행마를 선택합니다. 박정환 선수와 조한승 선수의 1국 장고 대국입니다. 이 대국은 상변에서 좀 치열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상변 이제 초반에 이제 상변 쪽에서 돌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여기가 정리되고 나서는 지금 전투는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마지막 수가 여기를 붙인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보죠. 네, 백이 붙인 것이 마지막 수네요. 붙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글쎄요, 뭐 단순히 살아갈 수는 있지만 살아가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실리적으로 좀 득을 보려고 둔 것 같긴 한데요. 전체적인 형세를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가 한 석집 정도. 뭐 다른 여기가 10집 두텁죠. 35집. 이곳이 발전성은 있지만 10집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확정가로 봤을 때는 40집이 네, 두터운. 40집이 두터운 상황이고요. 100은 이곳이 석집 이곳이 한 9집 정도 봐야겠습니다. 네, 여기는 10집에 한 10석집 정도 보고요.
22집에 이것도 한 5집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죠. 27집. 근데 여기를 이제 두면서 집이 어느 정도 나긴 날 거예요. 근데 큰 집이 날 것 같은 형태는 아니고요. 한 5집 정도요. 그러면 30집이 조금 넘죠? 네. 집으로 봤을 때는 뭐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발전성이 있는 것만큼 흙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다른 곳은 사실 글쎄요, 뭐 서로 집이 날 만한 자리가 없어서 흙이 이곳을 좀 처리하고 난 다음에 뭐 두면서 이곳 발전성을 노린다면 약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백이 앞으로 집이 불어날 자리가 많이 없는 것이 그것이 조금 이 중앙 흑대마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래서 네. 어떻게 좀 얻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흙이 미생이긴 한데요. 젖혔습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은 실리로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뜻이 담긴 수가 있었고요. 네. 뒤로 물러나지 네. 않겠다는 뜻이고요. 최대한 집으로 버텼습니다. 자, 송지훈 선수는 좌변에서 아예 살아두는 수를 선택을 했어요. 네, 여기를 붙였고요. 네. 계속 나가는 것은 뭐 별볼 어차피 일이 뭐 없다고 좀 시원하게 본 나가지도 거겠죠. 못하고 네. 그럴 바에는 그냥 안으로 파고 들어서 사는 것이 낫다고 본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를 붙이는 것 자체는 조금 두텀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악수입니다. 왜냐하면 찝고 나중에 끊기는 것이 남았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좀 키웠을 때 여기 모양이 커질 가능성이 조금 생겨요. 붙이고 난 다음에 이 자리 뭐 당연히 둬야겠죠. 그러자 신진서 구단이 치받았고 흙도 치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뭐 안정을 취한 모습인데요. 근데 아직 이곳 형태가 뭐 잡히거나 그러진 않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나중에 이런 데를 들어갔을 때 여기서 한 번 더 응수하는 것 자체가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용수해야 되죠? 이게 막상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뭐 물론 이 101점이 살아오는 것도 어렵겠지만 뭐 100은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요. 나중에는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그런 자리로 남았고요. 네. 신진서보다는 역시 손을 돌려서 굉장히 좋은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반대로 흙이 갔어도 네. 정말 좋았어요. 훌륭한 자리죠. 네 번. 일단 초반에 그 행마의 운석 자체는 뭐 어렵긴 하겠지만 백이 약간 활발해 보입니다. 근데 뭐 큰 차이는 아니겠고요. 백의 흐름들이 이제 중앙으로 갈 것은 가고 있고 갈 자리를 딱딱딱 가는 느낌이라 중앙 같고 여기 하나 같고 여기 가는 흐름 뭔가 주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송지훈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대공 모습입니다. 역시 신진서 선수는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초반에 네. 워낙 좀 빨리 두는 기사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두 칸을 띄었고요. 역시 이곳은 두지 않는다면 이 날일자 정도를 당하기만 해도 행마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여기 막상 그냥 나와서 그냥 끊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흙 8점이 좀 위험에 빠질 수 있죠. 이 날일자 자체가 좀 아픈 자리입니다. 그래서 두 칸은 당연해 보이고요. 이런 두 칸을 띄워두어야 이제 차후에 이곳 들어가는 것과 중앙의 넉점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겠죠. 자, 발 빠르게 갑니다. 역시 이 자리를 와야 그 다음에 또 이런 여섯, 일곱, 잽을 알리고 여덟, 여기를 찝어서 뭔가 한 점을 끊어갈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마련이 되죠. 역시 이곳이 크다고 봤습니다. 날일자로 압박을 해갔고요. 이 백돌들을 다 가르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여기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백도 좀 고민이 되겠는데요. 뭐 단순히 여기서 귀를 받는 것은 이것은 일단 자체로 너무 많이 당해서 흙이 이런 식으로만 와도 벌써부터 이제 돌이 활발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백은 보통이라면 협공하는 겁니다. 여기를 붙여서
두고 늘어주는 것은 그 다음에 이 막히는 자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뭐 둔다면 계속 밀어서 둬야 돼요. 근데 과연 이 진행을 선택을 할까요? 뭐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 그래 두네요. 일단 크다고 봤네요. 이거는 근데 여기 두고 밀겠네요. 이 자리 막히면 굉장히 아픕니다. 늘 때 밀어서. 여기는 흙이 막아도 항상 여기 찝는 것이 남아있기 네. 때문에 이거 끊었을 때 이거 뚫리는 것과 이 한 점 잡히는 것이 남아서 흙이 좀 두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흙도 안 낼 수는 없겠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가 백이 두텁기 때문에 이미 집이라고 본다면 이런 곳을 젖혀서 활용한 다음에 좀 발빠르게 둘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그 선택을 하네요. 이곳을 만약에 위로 두게 되면 그냥 늘어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젖힙니다. 그래서 끊고 둘 때 늘게 되면 3, 4함을 들어가서 귀를 그냥 살게 되고요. 네. 이러면 백도 실리의 손실이 크죠. 그래서 백도 이곳까지 젖히는 교환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교환 하나까지는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흙이 좀 활발한 수법이 나와야 돼요. 물론 포인트는 변이겠죠. 그 셋, 상변입니다. 다섯, 여섯. 이 방면을 어떤 식으로 두느냐. 예. 아낌없이 합니다. 뭐 이런 정도로 두는 것은 뭐 굉장히 무난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디가 좋을까요? 중앙으로 씌우는 건 좀 해플까요? 중앙으로 어디죠? 모자랄까요? 이 자리요? 네. 이 자리도 좋은 자리네요.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30초.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면 그냥 변으로 네. 그 자리도 뭐 무난하다고 볼 수 네. 있겠죠. 뭐 한 칸 뛰겠죠. 흙은 계속해서 중앙으로 올라올까요? 일단은 여기를 두게 되면 흙도 이 뛰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자리를 백한테 당하는 순간에 이 백돌이 연결이 되고 이 위쪽에 넉점까지 자연스럽게 돌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흙이 바둑이 좀 심심해지는데요. 바둑이 흙이 재미가 없어요. 네. 일단 이 자리는 하나, 공수의 요처입니다. 셋, 어떻게든 이 백도를 갈라서 네. 좀 얻을 것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홉. 완전히 반대 방향인데요. 완전히 반대인데요. 네. 글쎄요, 뭐 글쎄요. 근데 송지훈 선수 감각이 약간 좀 특이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저는 있긴 있어요. 이런 행마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은 사실 여기를 두고서 이것을 뛰어쳐나와서 양쪽을 이제 연결을 못 시켜주게 이제 그렇게 이제 네. 가려고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곳을 지키고서 자연스럽게 허용을 했어요. 네. 이제는 상변 흑돌이 조금 위험해지겠습니다. 네. 아예 이렇게 둔 거예요. 엘프고 어떡하죠? 글쎄요.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상변 흑돌을 꽤 가볍게 보낸 수들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으면 굳이 백을 이곳 한 칸을 뛰게 해주고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봤을까요? 근데 이렇게 둘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보다 가벼운 수가 있었거든요. 뭐 이걸로도 문덕해서 말대로 이런 데를 두거나 아니면 이런 데를 그냥 네. 위쪽으로 어깨를 짚어가지고 이곳을 계속 밀게 해서 한 칸을 뛰게 하고 뭔가 자연스럽게 이곳을 좀 공략을 하면서 중앙에 봉쇄도 노리고 그것이 이제 보다 활발했을 것 같은데 이 진행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송지훈 선수 우변을 한껏 키워갑니다. 5라운드 3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화성시 코리오의 경기. 신진서 선수와 송지훈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신진서 선수, 화성시 코리오의 송지훈 선수의 대국 이어드리겠습니다. 송지훈 선수가 상변을 가볍게 보고 우변을 한껏 키워갔는데요. 신진서 선수는 그 상변을 괴롭히러 바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간 수죠. 네. 그게 이제 중간인 이 자리를 들어갔습니다. 신진서 구단도 굉장히 이 행마에 대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기를 두는 것도 약간 이해가 안 됐을 것 같고 둔 다음에 또 손을 돌리는 것도 신진서 구단의 예측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날일자로 씌우는 수를 여섯,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우변의 둔수도 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고 네. 봐도 될 것 같고요. 아 참 특이하네요. 근데 지금 마지막의 둔수도 마찬가지죠. 와, 진짜 이렇게 둘 수가 있군요. 좀 올인 작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글쎄 이게 모양 자체를 여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희생해서 키우는 건데요. 근데 이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이 날일자 이 두 칸 이 흙 네돌 자체가 굉장히 좀 얇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집으로 만들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여기는 진짜 완벽한 모양으로 백이 집을 마련했고요. 정말 정직하게도 한 칸 한 칸 한 칸으로 네. 네, 흑돌 상변을 보위를 근데 했습니다. 뭐 그럴 듯하죠. 단단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30초. 이때도 사실 궁금한데요. 송지훈 선수 확실히 진짜. 여섯, 근데 이런 데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맞으면 아홉, 하나 붙여두고요. 왜냐하면 이런 데를 삭감으로 이용하는 순간에 삭감은 삭감대로 당하고 여기 약점까지 생겨서 여기 맞으면 이 한 점 공격도 안 돼요. 뭐 흙은 이곳이나 뭐 이런 자리 무조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모양의 흙은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근데 송지훈 5단의 감각은 확실히 진짜 평범하지 않네요. 네, 그런데 비범하네요. 송지훈 선수 지금 두는 걸로 봐서 중앙 뭐 1,000원짜리라든지 이렇게 막 다 막아가려는 이렇게요? 거 아닌가요? 이렇게요. 이거 근데 30초. 하나, 둘, 이거 깨지면 끝이겠죠. 이거 뭐 어떻게 잡죠? 여섯,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덟, 아홉, 이렇게 키울 오. 이 상태로 둘 가능성이 별로 없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자, 계속 진짜 키울 생각인가 보네요. 지금 그 수로 인해서 하변 백 또한 더 이상 공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이 들어가는 자리가 굉장히 좀 통렬한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것도 좀 아까운 느낌이고요. 완전히 올인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송지훈 5단의 평소 스타일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잘 둘 수 있는 바둑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돌들이 좀 부딪힌 상태에서 이제 수일기를 뭔가 풀어나갔을 때 굉장히 강한 힘을 네. 보여주는 선수가 송지훈 5단인데요. 이것은 이제 일단 모양 자체는 굉장히 크지만 그 모양의 허점이 좀 보이고 또 상대가 신진서 5단 아닙니까? 이거 타개가 되는 순간에는 그냥 지푸족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딱 봤을 땐 흙 모양이 굉장히 좋아 보일 거예요. 네. 돌들이 뭐 붙여갑니다. 이건 뭐 이것도 용서가 없네요. 그냥 뭐 모자 정도로 눌러가는 것이 아닌 붙여서 바로 전달을 구해 갑니다. 지금 붙인 수 얼마 전 그 LG배 준결승에서 커제 선수 네. 모양에 들어갔던 그 붙임 수와도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거제 구단이 안 받고 지금 약간 비슷한 형태라는데 막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네. 예, 아예 상대도 안 했죠. 예. 그러다 완전 망해버렸죠. 하나, 둘, 자, 그래도 지금 붙임 수에는 좀 응수를 해야겠습니다. 예, 응수를 해야 되는데 늘진 않을 거예요. 예. 뭐 젖히거나 이제 젖히는 방향이 두 군데인데
이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형태에서 사실 모양은 이곳 아래로 젖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위로 가네요. 여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집을 흙이 짓게 되면 그냥 이 정도로 괜찮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의 삭감으로도요. 네. 지금 100집은 전체적으로 몇 집 정도로 보면 될까요? 지금 여기가 석전까지 잡혔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곳의 집이 10넉집, 20, 27, 30, 한 40석 정도 납니다. 그리고 이곳은 15집이 두텁고요. 대략 60집에 이곳 5집 정도만 봐도 65, 덤까지 70입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가요. 우변은 택도 안 되겠네요. 네, 여기가 마구 약간 살리기가 어려운 것이 이곳을 찝었을 때 조금 받기가 어려워요. 있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두면 끊겨서. 다 끊기죠. 네. 그렇다면 100의 집이 거의 70이라고 가정을 하면 흙은 여기서 10집이 약하고 이곳에서 60집 정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들어도 쉽지 않다. 그냥 일반적으로 거죠. 이런 식으로 3선에서 4선으로 집을 내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끊어서 100도를 뭔가 차단을 해서 이거 큰 집을 마련을 해야 돼요. 네. 여기서 돌들이 좀 흙은 부딪힐 필요가 있습니다. 좀 진작에 이런 부딪히는 형태가 나왔다면 송지훈 선수가 좀 원하는 대로 판을 네. 짤 수 있었을 텐데 일단은 흙의 세력권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요. 글쎄요. 10초. 하나, 둘, 공격이 과연 넷, 다섯, 될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근데 사실 신진서 구단도 이게 형세가 약간 편하다면 이런 거 붙일 필요 없이 조금 좀 여유 있게 갔어도 사실 나빠 보이진 않았거든요. 뭐 삭감 자체를 굳이 모자가 아니어도 뭐 한 2칸 정도나 뭐 눈목자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한 점이 쉽게 공격을 당할 돌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끊기는 것보다는 그 편이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30초. 하나, 둘, 근데 사실 이런 것이 신진서 구단의 스타일이라 다섯, 여섯, 조금 일곱.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는 지금 할 곳이 너무나 많은 네. 거예요. 여기저기 좀 여기 기대볼 지금 뭐- 데가 많거든요. 예, 여기 흙에 이 날일자도 얇은 부분이고 이런데 뭐 붙이는 거 활용할 부분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수를 선택해서 돌들을 이제 부딪히게 만든 거고요. 자, 지금 흙은 우변도 그렇고 우상귀도 그렇고 좀 받을 곳이 많은데요. 네. 셋, 이곳을 이제 안 받게 되면 젖히는 것이 좀 아파요. 예를 들어 받고 젖히고 이렇게 늘어서 버틸 수 있느냐는 건데요. 뭐 가장 튼튼하게 받아서 해볼 테면 해봐라라는 뜻이네요. 자, 그렇다면 신진서 우변 구단, 네. 쪽으로 이제 뭔가 끊어서 여기를 주는 약간 건가요? 노리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네. 당장 거기를 노릴 수 있을까요? 신지서 구단이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 이 접근전과 좁은 부분, 하여튼 돌이 부딪혔을 때의 수일기는 송지훈 구단이 정말 세거든요. 네. 30초. 신진서 구단도 이런 부분에서는 순식간에 그냥 승부가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진서 선수가 붙여놓았던 교환은 일단 귀 쪽으로는 좀 손해예요. 네. 여기 뭐 들어오는 것 있었고 이 귀를 공격하는 것이 있었는데 일단은 붙임으로 인해서 귀가 견고해졌죠. 네. 타개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은 되겠지만 일단은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글쎄요. 단수치고 이 2점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네요. 늘겠죠. 조금은 유연하게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뭐 백이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데요. 뭐 그렇다고 뭐 크게 공격을 당할 것 같지도 않아요, 막상. 네. 뭐 역시 그 이유는 이 날일자가 조금 얇습니다. 아, 마지막. 하나, 둘, 일단 흙도 2점을 잡아줘야 네. 될까요? 여섯, 보통이죠. 여섯, 여기 둬야 됩니다. 여덟, 뭐 두지 않는다면 당장 밀어서 이렇게 축이 되는 건 아닌데 여기를 한번 늘었을 때가 받기가 아주 곤란해요. 그 다음에 획마를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되면 2점 머리를
당하고 이렇게 입구자 하기에는 뭔가 힘이 없어서 중앙 쪽으로 역시 활용을 많이 당하죠. 이 늘어서 백은 이곳 막거나 이 막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일단은 흑이 단단하게 두 점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는 백도 중앙 쪽으로 나갈지 아니면 백돌들을 좀 정비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지요. 일단은 떠오르는 것이 중앙으로 나가는 것과 뭐 이런 어딘진 모르겠지만 네, 여기를 정비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이건 송지훈 5단이 화를 좀 내겠는데요. 이제 흑의 날일자 형태를 지키면서 이렇게 두는 것이 일단 괜찮아 보이고요. 백 일단 모양의 퇴로를- 안형도 예. 좀 없애고요. 퇴로를 막는다면 이런 건데 여기를 붙였을 때 안형이 좀 나와요. 아. 그래서 안형을 없애는 느낌과 30초. 중앙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막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한 칸이 5, 괜찮아 보입니다. 7, 8. 약간 이 호구 이렇게 그냥 막네요. 신진서 구단의 이곳의 그 타겟는 글쎄요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긴 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산뜻한 느낌은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중앙 쪽에서 보여준 뭐 날일자 네. 행마라든지 그것과는 조금 그렇죠. 다른 영상을 보여줍니다. 여기 막았는데요. 뭐 두 군데 다 두고 싶죠. 여기도 밀고 싶고 막고 싶긴 한데 이제 일단은 중요한 자리는 이곳이라고 봤고요. 흑도 이제 뭐 여기를 두긴 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여기를 뒀을 때 이 안형이 하나 생기면 그 다음 붙였을 때 거의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한 점을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파고를 해서 위쪽의 안형을 뺏는 것이 전체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8. 좋을 그렇게 두네요. 이제 이 보통의 수죠. 근데 이렇게 두면 안형이 좀 생기거든요. 여기를 백이 두기 전에 한번 물어보겠죠. 그러면 위로 막으면 석점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은 되지만 이렇게 둘 때 반발을 못 해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치받는 것은 그냥 젖히는 것이 선수가 돼서 막을 때 늘어서 두 점이 잡히죠. 묘한 곳을 나오네요. 그것이 또 타이밍입니까? 막으면 무슨 뜻일까요? 일단 막으면 여기 끊는 것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뜻이네요. 중앙을 나올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여긴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여기를 늘기에는 뭔가 좀 30초.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나왔을 때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두 점을 그대로 뚫고 나와서 잡는 것은 잡을 수는 있겠지만 막아야 돼요. 예. 이렇게 두고 예를 들어 백이 교환한 다음에 이곳 선수를 끊기게 되면 이 두 점에 힘이 없어서 뭐 이런 데 붙였을 때 이렇게 조금 응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막아야 돼요. 저 나중에 상변 백 모양을 들여다보는 것 이런 건 문제는 안 약간 될까요? 생겼네요. 이게 교환이 좀 악수라서 이렇게 둘 때는 이곳을 잇기에는 뭔가 뒷맛이 생겼어요. 이건 뭐 나오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한 칸만 띄어도 막는 것과 3번 남았습니다. 이거 뚫는 것 맛보기가 돼서 여기를 이어야 된다고 봤을 때는 당장은 뭐 끊고 이렇게 두는 것은 이수로 안 되지만 흑의 돌들이 뭔가 이 상황에서 뭐 이런 곳이 뭐 치받아져 있거나 뭔가 교환이 돼 있다면 이게 성립이 되거든요. 아니면 적어도 우상기를 네. 막는 것을 선수로 했다는 이것도 것도 크죠. 의미가 있고요. 신진서 구단이 뭔가 조금 30초. 다음 스텝이- 수가 네. 쉽게 보이지 않는 장면이에요. 약간 답답해졌어요. 이건요,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역시 뭐 문든 프로가 여기 얘기한 대로 이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리로도 손해봤고 뭐 흑돌이 계속 두터워지게 된다면 이게 지금 여기가 흑이 잡혔다는 보장이 또 없어요. 하나, 둘,
예를 들어 뭐 흙이 이런 곳에 돌이 왔을 때도 잡으면 여섯, 이 전체가 흙이 어. 두텁기 때문에 약간 엷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흙은 백이 두는 대로 조금 받아주면 되는 네. 기분이 들거든요. 지금 상황은 백이 뭐 살아서 이기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신진서 구단도 지금 수 자체가 딱 보이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네. 하는 기분도 들고요. 자, 이때 흙이 석점 위로 눌러서 잡을 수 있겠죠? 이곳으로 둬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두는 것은 너무 많은 거를 버텨야 돼서 이렇게 둘 때 이것도 버텨야 되네요. 초, 하나, 둘, 셋, 물론 뭐 버티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위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덟, 아홉, 네. 물론 이제 위로 두게 되면 아래쪽에 활용을 좀 당하게 되죠. 이곳에서 활용을 확실히 당합니다. 젖히는 것도 있고 안형이 풍부해졌어요. 늘었어요. 행마가 근데 계속해서 하변의 흙이 세력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좋은 행마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자리가 이런 자리 이렇게 보면 흙의 돌들이 약간 급소에 와 있어서 여기가 급소를 당한 상태로 그냥 나가는 모양이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 남았습니다. 이 바둑은 재밌어지겠네요. 지금부터가. 제가 아까는 이제 모양을 계속 키울 때는 송지훈 5단에 잘 둘 수 있는 흐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잘 둘 수 있는 흐름이 됐어요. 네. 여기서 중앙을 한 번 더 막아갈까요? 아니면 뭐 일단은 막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좋은 네. 자리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두번 여기서 초읽기를 더 사용을 합니다. 백이 처음에 좀 타개를 할 곳이 많다고 생각해서 여기저기 좀 붙여갔는데 네, 이거는 뭔가 좀 차라리 여기 오고 친 것도 그냥 뭐 가볍게 중앙으로 나가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럴 거였다면 여기를 붙이지도 않았겠죠. 이런 것도 사실 조금 악수긴 하니까요. 그쪽을 붙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우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호구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자리는 좋은 자리입니다. 어떻게 두죠? 어디 쪽으로 좀 타개를 할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뭐 이 전체가 백이 잡힐 돌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지금 살면서 흙을 두텁게 만들어주면 이 중앙이 위험해집니다. 그렇죠. 게다가 선수까지 내어준다면 더더욱 네. 좀 위험하겠고요. 어려워요. 어디서부터 좀 풀어나가야 될지가 어려운. 네, 정면입니다. 이것은 지금 뭐 그래프상으로는 백이 조금 앞서 있지만 바둑은 5대 5라고 봐야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요? 뭐 사실 뭐 저런 게 좋은 수가 될 수도 있겠는데 뭐 좀 화려하거나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연결의 자세를 취했고요. 저는 만약에 흑백 선택하라면 백이 두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모양을 잡아가는 것을 백이 좀 네, 해야 되는 기분이 들고요. 문동 캐스터는 어떠신가요? 여기서 흑백을 여섯, 이 장면에서 딱 고르라면 여덟, 아홉. 흑인가요, 백인가요? 그 자리 두터워요. 지금 이 자리가 와 있으니까 여기까지 젖히는 거 되죠. 이제 뭐 끊는 것은 뭐 이런 데를 젖혀도 둘 때
단수치고 이 단수가 선수가 되면 아주 보기 좋게 걸렸죠. 그러네. 축이 됩니다. 흙이 네. 지금은 뭐 한 칸 뛰거나 뭐 막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둘, 셋, 넷, 뭐 지금은 약간 여섯, 이거 좀 어렵네요. 근데 막고 싶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예, 막았어요. 늘었죠. 계속 그 흙의 엷은 부분으로 백도를 진출시키고 네. 있고요. 이제 약간 백이 좀 모양을 잡아간다는 느낌이 좀 네. 드는데요. 근데 일단은 이런 자리를 굉장히 해보고 싶긴 한데 뭔가 좀 당하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를 늘어야 돼요. 10초, 흙이요. 이 자리를 백한테 허용하게 되면 이 전체가 엷어지면서 끊길 수도 있습니다. 여덟, 그래서 하나 교환을 해두고 늘어두게 되면 좋은데 이 어. 교환을 했다가 약간 당하는 것이 좀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밀었죠. 목이 끊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끊겠다는 얘기네요. 끊고 뭐 여기는 이렇게 끊을 수 있죠. 이거를 이렇게 끊겠다는 얘기네요. 밀어 놓은 것 자체가 좀 이득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끊겠다는 뜻이었을까요? 네, 지금 확실하게 끊으려는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이 자리는 뭐 그냥 단순히 끊는 것은 흙이 이렇게 뒀을 때 다음에 네. 끼워서 다섯, 여섯, 여기를 100도 끊기기 때문에 이거는 열, 뭐 잡을 수는 있겠지만 당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확실하게 둔 것 같아요. 흙이 우상귀에 늘어준 수가 약간 느렸을까요? 이수요.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송지훈 오다는 좀 필요하다고 본 것 같은데요. 네. 백이 중앙으로 일단 이렇게 둔 다음에 뚫고 나오니까 흙 약점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뭐 아직 공격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송지훈 오단이 생각할 것은 뭐 늘어가는 셋, 것을 봐야죠. 근데 계속 찔러 갔을 때 여섯, 일곱, 여덟, 이거 견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 왜냐면 여기 끊는 게 워낙 보이니까 활용을 좀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치받으면 젖혀서 이거만 활용이 되면 여기를 끊겼을 때도 한 점을 이런 식으로 어. 잡을 수가 있죠. 네. 101점 오히려 잡힙니다. 못 살아갑니다. 지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백 네. 모양의 급소 자리와도 좀 비슷한데요. 젖히게 되면 이것도 젖힐 겁니다. 다섯, 여섯, 그래서 자연스럽게 약점을 보강하는 거죠. 아홉, 네, 괜찮아요. 어. 지금 흙도 작전이 좋습니다. 뭐 젖히는 것이 무난할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를 더 하는 것은 자칫하면 크게 역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이 정도로 두고 그 연결을 할 때요. 연결할 때 여기를 뒀으니까 이곳을 좀 두텁게 좀 확보하는 마지막 그런 길이 무난합니다. 둘, 셋, 넷, 무리하면 안 돼요. 여섯, 일곱, 자, 여덟, 마지막입니다. 막 위로 끊는다. 사실 그것은 져치는 거 말고는 위로 끊는 거 했는데, 저는 거기 하나였죠. 끊는 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송지훈 오단이 끊어가네요. 거기까지 끊어갑니까? 이건 근데 굉장히 일단 위험해 보이는데요. 단수치고 여기를 끊을 수가 있나요? 늘 수는 있는 겁니까? 일단 늘어야겠죠? 이거 끊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30초, 그 다음에 정리를 어떻게 하죠? 셋, 넷, 글쎄요, 이건 다섯, 여섯, 좀 위험한 작전인데요. 100도 일단 단수치지 않을까요? 어, 이거 여기서 이거 뭐 이을 수는 없잖아요. 이건 이을 수는 없어요. 있는 게 안 돼요. 딴에서 여기가 늘어도 그냥 끊깁니다. 어. 끊는 것과 끊는 게 맞보기죠. 네. 이건 늘어야 되는데 그런데 백이 끊는 자세가 좋죠. 후구로 네. 치면서 끊게 돼서요. 훌륭하죠. 안 그래도 끊고 싶었던 네. 자리를 흙이 두면서 이곳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흙이 무리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쩔 수 없이 늘어야 돼요. 끊기거든요. 아, 글쎄요. 가장 좀 중요한 곳을 아, 끊어가고 이거는- 있다는 기분이 좀 듭니다. 이건 뭐 이곳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들어가는 마지막 흙의 손실도 크거든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섯, 일곱, 이제는 뭐 상변에 아까 백 모양의 뒷맛이라든지 뭐 우상귀에 막아가는 것 네. 전부 다 없어졌고요. 이렇게 되면 100을 계속 추궁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 집이 별것이 없어요. 아, 뭐 나중에 당하고 끝내기 다 당하잖아요. 네. 그럼 뭐 여기 15집 안 되죠. 여기도 20집도 안 돼요. 나중에는 두텀이 오히려 100 쪽으로 이미 가서 이런 데 다 당하고 보면 끝내기 당하고요. 이 20집도 안 돼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여기 끊겨서는 흐름이 넘어갔습니다. 여섯, 흙이 곤란해요. 일곱, 여덟, 아홉. 아, 이거 뭐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100은 여기를 막아도 흙이 이으면 한 점을 잡아서 뚫고 나와도 끊으면 되죠. 전체가 위험합니다. 여기를 막았을 때 이곳을 느는 것이 조금 있네요. 아. 예, 버티는 수단이 있습니다. 있는다면 어떻게 되죠? 둘, 셋, 넷, 아, 근데 이것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뭔가 이렇게 버티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곳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잡게 되면 이곳을 살리고 이제 석점을 잡으러 가는 길이 위쪽으로 좀 뚫려서 베개 모양이 조금 좋지는 않죠. 지금 막아갔습니다. 근데 흙도 어쩔 수 없어요. 늘어서 버텨야 돼요. 이 형태가 지금 지금 좌변 석점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지금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다 잡힙니다. 중앙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거 늘어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를 먼저 또 예를 찌를까요? 들어 찌르고 둘 때 이거 막상 잡게 되면 여기를 나와도 이게 다 나갈 수가 자충이- 있습니까? 일단 좀 있네요. 이어두- 뭐 이거는 나오지 않겠네요. 네. 사실 이렇게 둬도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실전은 이었고요. 바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흙이 한숨 돌렸습니다. 막아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됐죠. 여기서 이제 늘게 되는 것은 뚫어서 어차피 석점은 잡히고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돼요. 늘면 끊어서. 이거는 반대로 이어도 젖혀서 끊기고요. 네, 흙이 곤란하죠. 막는 수밖에 없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막아야 돼요. 단 한 수예요. 아, 그냥 그렇게 두네요. 이게 위쪽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이렇게 두면 뭐 석점을 잡을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앙에서 송지훈 선수가 조금 무리한 전투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의 전투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리를 쥐고 있는 송지훈 선수 좀 복잡해 보이죠? 네, 지금은 중앙에서 좀 실패를 했어요. 다섯, 여섯, 어? 아, 그것까지 돼요. 노리고 있었네요. 일단 이 형태가요. 흙이 여러 가지 수가 있어요. 네.
뭐 맥점으로 본다면 이런 데를 붙여가는 것이 맞긴 합니다. 계속해서 조여가는 건데요. 여기를 붙이지 않게 되면 예를 들어 이렇게 두는 순간에 빈상각을 당하면 대책이 없어요. 네. 여기는 무조건 둬야 되거든요. 젖히는 것 때문에 두면 잡히죠. 맛보기로 안 됩니다. 그래서 흙이 두려면 붙이는 거 이외에는 네, 다른 수는 이제 더 뒷맛이 생기게 되죠. 예, 잡았습니다. 여기 약간 뭔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귀 쪽으로 붙이거나 할 때 좀 여기요? 이득이 될까요? 예, 이거 여기 둘 때는 뭐 항상 뭔가 흙이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큰 손해는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백석점을 잡았고요. 흙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됐죠. 이제 또 놓치지 않고 또 하나 하네요. 네, 치열하네요. 이것도 사실 교환만 돼 있는 자체로 백이 득이죠. 이 두 점을 나중에는 안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급소가 바로 이제 조금 바로 안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근데 지금은 뭐 확실하게 나중에 이 급소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백이 지킨 다음에 넷, 그것이 가능하겠죠. 여섯, 일곱, 여덟, 흙은 이제 이곳을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인데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기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 아니면 뭐 그냥 뚫고 나가는 게 있겠죠. 뚫고 나가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요. 석점 정도는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되면 뭐 석점까지 살리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여다보는 건데요. 만약에 이곳 있게 되면 이렇게 뚫어서 이거는 잘 됐어요. 네. 여기요. 마지막 들여다보면 이로 이으면 뚫고 막아서 여기가 이제 잡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흙들이 여기 오게 되면 또 위쪽에 살아나갑니다. 네. 아예 안 두네요. 여기가 굉장히 크다고 봤네요. 이 치받는 게 크긴 커요. 여기 뒷맛도 생기고 이곳도 아프고요. 근데 과연 이걸로 개가가 맞춰지나요? 지금 백이 가장 큰 자리는 여기인데요. 지금 이 붙이는 게 엄청 커요. 아, 여기 당하면 이게 하나, 둘, 이 둘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여기 늘게 되면 이거 젖혀 있는 것도 네. 여섯, 계속 이게 여덟, 추궁을 당해서 예, 지금 이 자리 둔 다음에 여기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변에 백돌이 입구자로 하나 교환을 해두었기 때문에 더더욱 좀 붙임수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발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고요. 흙도 여기를 계속 받아주고 또 상변까지 백한테 허용을 하면 10%는 조금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그냥 귀를 포기하네요. 그리고 상대를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귀도 컸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이제 끝내기 했을 때 이곳만 뭐 이것이 별거 없다면 여기를 젖혀서 물어보면 응수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졌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선수가 된다면 여기가 이제 뭐 느는 것은 뭐 당연히 그냥 넘어가기만 해도 네. 많이 당했고요. 차단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단순히 차단하는 것은 한 점을 잡아서 이 수상전 자체가 이 수상전이 여기를 이어도 그건 뭐 흙이 잡는다는 보장이 아예 없죠. 당장 조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이거 나중에 끝내기까지 남아서 조금 당하겠습니다. 들여다봤죠. 이 자리는 일단 가고 봐야 돼요. 송진 오다는 그냥 뚫는 것보다 이렇게 두는 편이 조금 더 실속이 있다고 네. 판단을 했습니다. 아, 여기 찝어갔습니다. 약점이죠.
일단 이때 어떻게 응수를 할까요? 예를 들어 이제 이곳을 잇게 되면요. 뭐 바로 수가 나는 게 있습니까? 뭔가 좀 여기를 나가도 이 형태가 하나, 단순히 둘, 셋, 넷, 지금 끊기만 해도 다섯, 여섯, 일곱, 아예 수가 안 조여지네요. 그냥 여기서 단순히 이렇게 하고서 뭔가 막아야 되는데 못 막아요. 이렇게밖에 안 되죠? 네. 그럼 잡힙니다. 지금 이으면 여기 나가는 게 있어요. 위로 이었네요. 그렇다면 좌변 쪽 나중에 끝내기도 굉장히 커지겠습니다. 네, 대신 이제 백도 이곳이 약간 생겼거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는 크죠? 넘어갔습니다. 네, 집균형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곳이 15집에서 20집 정도인데요. 이게 집 정도라고 봐야 둘, 될까요? 셋, 한 17집 정도 보겠습니다. 네. 여섯, 일곱, 네, 여기가 한 15집 정도 보고요. 전체적으로 흙은 65 정도의 확정가입니다. 백은 이곳이 15집이 조금 두텁고요. 이곳이 이제 귀를 차지해서 한 12집 정도요. 흙이 이 자리도 크고 이 자리도 컸는데 일단은 뭐 둘 다 둘 수는 없으니까요. 자, 이곳을 막아서 여기만 한 22집 정도, 25집. 아래쪽이 몇 집이었죠? 아래쪽도 한 합쳐서 50이 조금 두텁고요. 여기인데요. 이게 지금 살아가는 게 나와야 돼요. 이거 살아가는 거 없으면 지금 뭐 집으로 안 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자, 막는 것은 다음에 흑도를 다시 살리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큰 자리였고요. 집으로는 그래도 흙이 많이 벌어들이긴 했거든요. 네. 여기도 뭐 조금 깨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글쎄 흙의 모양들 자체가 약간 엷은 느낌이 계속 드는 곳이 많아서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도 좀 엷은 부분이에요. 약간 당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 여기를 추궁했는데요. 셋, 이렇게 끊게 되면 이 모양 자체가 여섯, 이것도 사납네요. 여덟, 아홉. 지금 이렇게 뒀는데요. 왜냐면 여기를 끊기고 이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끊고 둘 때 여기를 젖히면 괴롭죠. 괴로운 상황이 잡혔는데요. 잡혔네요. 이 모양이 신기하네요. 여기서 젖히면 둘 데가 없습니다. 끊으면 이곳을 먹여쳐서 이 상황으로 잡혔습니다. 이렇게 둔 것이고요. 붙여가네요. 사실 여기서는 백이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됩니다. 뭐 부담도 별로 없고요. 이미 다 살아있기 때문에요. 게다가 중앙 쪽에 좀 흑돌도 약점이 좀 있어서요. 네. 사실 이 모양이 지금 이렇게 둘 때 이렇게 두는 것 자체도 네, 정말 좋지 네. 않거든요. 여기가 끊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덟, 이 형태가 지금 이런 건데요. 당하는 게 너무 많죠. 네, 송지훈 구단이 형세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집으로도 뭐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잘못하다간 하변 쪽도 백에게 좀 내어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공략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붙였을 때. 마지막 뭐 저쳐도 그냥 백은 따라 나가고 뚫을 때 한 점을 잡으면 되거든요. 네. 큰 문제 없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늘어서 버텼고요. 일단 백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긴 싫죠. 네, 근데 이영태가 일단 당했어요. 이거 약간 좀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이영태 느낌이 좀 쎄한데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요. 흙이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이거 여기 받으면 순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수가 날 것 같은 느낌이죠? 받았다고 볼까요? 이런 데를 끊으면 어떡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상한 순가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받았죠? 그거 이런 데 끊으면 어떡... 그런 거 하지도 않네요. 더 쉬운 길이 있었군요. 이렇게 쉬운 게 있군요. 여기 뭐 기교를 안 부려도 되네요. 이어야 되는데 막았을 때 여기서 대책이 없습니까? 못 끊으면 이렇게 해둬야 되는데 마지막 이건 그냥 백도 살아갔네요. 네, 둘, 살아가면서 오히려 흑돌이 다섯, 위험해지겠습니다. 결정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덟, 아홉. 찝었는데요. 형태가 이건 네. 뭐 찝는 거는 이건 뭐 매개 향연입니다. 이거 뭐 대책이 없는데요. 네. 흙이 여기서 당장 한 수를 두기가 힘들죠. 뭐 아예 바로 끊어갈 수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뭐 받는 순간에 그냥 먹여쳐서 여기가 이렇게 되면 다 바로 축이에요. 네. 흙은 하변 쪽을 이어야 될까요? 이건 맥점으로 바둑이 끝나버렸는데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어야 됩니까? 여기요. 이건 근데 오히려 잡고 살겠네요. 이때 또 응수가 없죠. 이건 안 돼요. 네. 이거는 못 받아요. 받으면 이렇게 해서 뭐 잡을 수가 없죠. 잡지 못하면 지금 대책 없는 이유가 흙이 살 수는 있지만 백이 선수가 되고 다시 위쪽이 굉장히 넓어져요. 게다가 여기 아까 위에 잡아뒀던 백돌이 다 살아갔으니까요. 네, 이거는 다섯, 여섯, 일곱, 승부가 많이 기운 느낌입니다. 그것도 그냥 그것까지. 타협을 안 해주네요. 어차피 이 패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면 이겨도 그렇게까지 부담이 크지 않고 지금 패감이 여기가 뭐 젖히는 순간에 이거 패감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꽃놀이 패가 된 거니까요. 이건 뭐 여기서 그냥 승부를 내러 들어갔습니다. 이 마근수는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조금 더 두어 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덟.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패를 하지 못하면 안 되고요. 근데 패감이 이건 너무 괴로운데요. 여기 쓰는 순간 흙은 패감이 한 패감도 뭐 여기 정도예요. 뭐 여기 나가고 이 정도 한 두 패감에 세 패감인데 팩은 여기서 뭐 이미 그 정도의 패감은 나오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송지훈 5단이 여기를 부셨을 때 이 빈상각이 일단은 좀 심했네요. 네. 네, 여기서도 냉정을 찾고 조금 기다렸어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그런데 좀 신진서 선수의 그 건너붙임수 자체가 좀 날카롭지 않았나 싶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여기 팩감 쓰면 뭐 받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솔직하게 쓰네요. 100% 확실한 팩감을 썼네요. 게다가 팩감이 많이 나오네요. 이건 이건 뭐 받아도 대책이 없고 불청해도 여기 손해가 워낙 커서 마지막. 하나, 힘든 상황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따냈을 때 팩감을 써야 되는데 팩감이 이곳밖에 없어요. 네, 다른 곳은 한 팩감도 없습니다. 여기를 나가는 팩감 그런데 써야 그거 되죠. 팩감이 사실 이것도 맞겠죠? 사실 안 받아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마지막. 하나, 뭐 확실한 팩감을 쓰려면 이런 걸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렇게 씁니까? 이거는 근데 안 받을 가능성이 사실 좀 있네요. 예, 이건 지금 여기가 이제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아래쪽이 지금 백이 잡힌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설사 잡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위쪽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위가 약간 연결고리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데가 젖히는 걸 선수가 되면 이거 또 끊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이 굉장히 얇아졌어요. 밑에 백돌 석점이라도 잡아야 좀 얘기가 될 텐데요. 네, 이렇게 되면 백이 붙이는 것은 나가서 막상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를 뭐 축으로 계속 몰 수 있는 장면이 아니라서. 백은 사실 그냥 무난하게 이런 게 맞고 둬도 네. 형세는 꽤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자리죠, 또. 이곳이요, 지금 끊게 되면 이 미는 게 선수가 돼요. 그러면 그것을 따내야 잡아야 되는데 되죠. 이영태가 역시 차단이 거의 된 모습이죠. 이거 차단을 어떻게 하죠? 마지막. 이런 데만 한 칸을 띄어도 둘, 셋, 넷, 다섯. 끼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치받아야 되고 뭔가 100% 확실하진 않지만 거의 끊길 것 같아요. 이렇게 받았죠? 이건 이제 피해를 좀 최소화한 건데요. 여차하면 네. 백이 어딘가를 뒀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석점 포기하고 네. 뚫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백이 이런 거 선수 안 하고 바로 끊어갈 가능성이 높죠. 마지막. 하나, 둘, 네, 이거 바로 끊어가면 끊겼어요. 여기가 두텁게 막혀 있고 이런 데만 붙여도 일곱, 여덟. 젖혀야 되는데 정말 알기 쉽게 이거 선수하고 그냥 들여다봐서 끊긴 것 같아요. 뭐 아래쪽은 안 되는 자리죠.
힘드네요. 하나, 받는 모습도 좀 괴롭습니다. 네, 지금 여기 없어도 백이 유리해요. 여기가 없어도. 예, 근데 마지막 결정타가 될 것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집으로 약간 그것이 특이인 건가요? 정교한 수 같네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를 두고 초, 이렇게 둘 때 이렇게 돼서 석점만 잡는 것에 불과한데요. 지금 똑같이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를 넘어가서 이건 석점 잡은 것이 아니라 이 두 집이 생겼죠. 네. 아, 여기 안 해요. 여기 안 합니다. 막았어요. 좌변도 약간 찝찝해졌어요.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네. 여기 뭐 받을 순 없죠. 근데 과연 안 받았을 때 어떤 수가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대로 치중 가는 자리도 여기요? 있지 않을까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도 굉장히 받기가 근데 일단은 글쎄요. 여기를 끊어갔으면 사실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는데요. 아, 지금은 그냥 안 하네요. 뭐 신진서 구단이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뭔가를요. 이것으로 이겼다는 뜻이네요. 한번 보시죠. 이곳이 집이 20집 정도 났어요. 25. 이것도 20집이 났죠. 그러면 다 합쳐서 40집이고요. 네. 여기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10집, 50. 다섯, 여섯, 흙이 한 65는 조금 약하고요. 60에서 65 사이가 납니다. 네, 연결을 해야겠죠. 여기만 받아주기만 해도 여기 거의 50집이네요. 그러면 이 잡은 것, 하변. 네, 안 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어차피 백이 거기 받을 자리라서 치 받아서 두는 것이 조금 득이죠. 이때 이었을 때 백이 받았을 때요. 네. 지금 형사가 유리하니까요. 이면 아마 받아줄 거예요. 그러면 이 치받고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 보시면 알기 쉽게 여기가 흙이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어차피 공배가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젖히면 그냥 뒤로 받아야 돼요. 네. 여기는 아무 상관없다고 보면 여섯, 흙이 이거 하나 더 들어가서 한 집 득입니다. 여덟, 아홉. 지금은 뭐 반면으로도 약간 흙이 마지막 하나,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셋, 정상적으로 봤을 땐 여기 지켜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못 지키죠. 이런 데 네. 뚫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것도 그냥 젖혀 있고 네, 살아두기만 한다면 뭐 여기를 그냥 둘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여기는 뭐 흙이 둬도
그렇게 대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도 선수고 네. 여기도 선수라서 이 두 점은 그냥 살아가 있는 형태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송지훈 오단 오늘 대군 중앙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바둑은 분명 어려웠는데요. 신진서 구단이 약점을 찔러왔을 때 뭔가 변화를 구하려다가 오히려 그 장면에서 끊었던 것이 되려 확인이었죠. 역습을 당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치중 가네요. 거의 치중만 가도 네 받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오늘 뭔가 송지훈 오단이 평소와답지 않게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은 건가요? 약간 뭔가 마지막 하나, 둘, 셋. 글쎄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약간 기운이 빠져 있는 네. 느낌? 네. 그렇게 좀 전투력이 네. 좀 느껴지지 않는다고나 할까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뭐 좀 도끼 품고 달려드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이 흑돌 괴롭습니다. 마지막 거기를 치중 가고서 찌르니까 셋, 넷, 다섯. 이 전체 사활 네. 자체가 막아서 바로. 버텼는데 왜냐면 뒤로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당하는 곳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막았는데요. 백이 급수로 갔을 때 이렇게 버틴다는 얘기입니까? 끊으면 있고 이을 때 이으면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막상 흑이 먼저 수를 조이는 순간에 조금 수가 빠른가요? 그거 진짜 두는군요. 여기를 두면 이렇게 둬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상전이 묘하게 한 수 부족인 네. 느낌인데 이렇게 둡니까? 지금 넘어가는 것을 맛보기 하자라는 차단하면 뜻이거든요.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넘어가자는 네. 뜻이에요. 넘어가면 잡혔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 이렇게 두는 것도 넘어간 다음에 여기를 방어를 못하니까 지금 붙여야 돼요. 한 수의 이 안형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위험하죠. 지금 껴붙이면 어떨까요? 이곳이요. 네. 막습니다. 30초. 이때 이제 넘어가면요. 네. 여기가 늘고서 다 한 다음에 이 느는 게 선수가 되면 다음에 넘어가는 게 있어요. 여덟, 아홉. 잡을 수는 없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안 하죠. 굉장히 부드럽게 마무리하네요. 한 칸도 참 좋은 자리입니다. 다음에 끼워서 차단을 하는 것과 여기를 흑이 받더라도 이제 이렇게 받는 것은 아래쪽을 이어서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는 게 또 있어요. 네. 여전히 선수가 되죠.
위도 정리하고 아래도 좀 정리하는 좋은 자리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쪽의 사활은 재밌는 부분이네요. 뭔가 조금 더 찾아보면 뭔가 있을 법한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따내서 어차피 따내는 순간에는 여기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있고 지금은 100이 이곳이 선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서 100을 오히려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자리 해야 돼요. 이 자리는 그냥 하나만 돼도 해야 되고요. 혹시 안 돼 있으면 젖히고 2단 젖혀서 둘 때 패로 버티는 게 조금 네. 있어요. 물론 다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좀 쌈짓 뜨고 아프고요. 살죠. 여기를 또 늘었다가는 두고서 막 마지막 이거 뭐 2단 패 버티고 하면 굉장히 시끄러워집니다. 네. 넷, 다섯, 여섯. 네, 이거 하나만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한 점을 끊어 잡히는 것은 뭐 크게 아프지 않죠. 이 곳을 전체를 다 잡으러 가려면 뭐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는 공도가 워낙 넓어서 네, 뭐 젖히기만 해도 잡힐 돌이 아니죠. 마지막 살아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예 그 두터운 곳을 정리를 하네요. 왜냐면 여기가 뭐 그래도 선수니까 살아있긴 하지만 이런 데를 흑한테 허용하고 여기 뭔가 좀 당하면 전체가 진짜 두 집을 내고 살아야 될 위험할 수 있고요. 상황이 됐을 때 많이 당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집을 내고 네. 사는 것이 낫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송지훈 5단은 지금 화성시에서 지금 3년을 뛰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3년 연속 뛰고 있는데 이제 17년도에는 5지명으로 뛰었고 작년에는 4지명으로 뛰었고 올해는 3지명으로 이제 해가 바뀔 때마다 네. 지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둘,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는 7승씩을 기록을 했고요. 네. 네, 결국 돌을 거두었습니다. 네, 역시 건너붙였을 때 빈삼각이 뭐 마지막 패착이라고 봐도 되겠죠. 쟤도 냉정하게 좀 참았어야 돼요. 네. 그 전에 중앙 싸움도 중요하긴 했지만요. 상변을 지금 느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네, 막상 그 상변을 100이 둬야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 흑이 여기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라면 그래도 개가로 갈 수 있었어요. 물론 형세 자체는 흑이 조금 불리하긴 합니다. 네, 그래도 이건 뭐 조금 더 노려볼 수 있는 장면이 생기죠. 네. 네, 실전에는 여기 순화선은 뭐 승부가 났고요. 우변에서 위험했던 백대마가 잘 타게 되면서 신진서 선수가 댁으로 불계승을 거둡니다. 송지훈 선수는 오늘 좀 뭔가를 해보지 못한 그런 기분을 좀 줬어요. 네, 중앙에서 딱 한 번에 만만치 않았던 그런 흐름이 있었으나 네.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신재수 구단한테 승리를 내어줍니다. 신진서 선수 이번 승리로
개인 승수 5승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삼국 속기대국 셀트리온이 가져가면서 1대0으로 앞서게 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 장고대국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라운드 3경기 셀트리온과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입니다. 속기대국은 먼저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이제 1곡 장고대국 조한승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대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한승 선수 이번 시즌 3승 1패로 초반 출발이 좋습니다. 네, 우리 아주 괜찮게 스타트를 했고요. 네. 박정환 선수 역시 3승으로 개인 전적 폭점을 안지 않은 상태로 5라운드 맞이했고요. 네, 조한승 구단의 입단 연도는 2000년도가 아니라 1999년도입니다. 네. 자, 박정환 선수는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 있고요. 조한승 구단이 올해가 입단 24년 차예요. 24년 차가 아니라 24년이 넘었습니다. 만으로. 연차로 보면 26년 차죠. 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보다 입단이 한 달 반 정도 빠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둑은요.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마지막 수가 중앙을 이은 마지막 하나, 둘, 여기가 이런 형태가 되려면 네 지금 여기 둔 것 같죠? 붙이니까 있고 네. 나가서 이렇게 된 장면입니다. 계속 나갈 수는 있어요. 일단 여기 정리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집 모양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곳이 연럭집 20 여기가 한 31집 정도 났고요. 30석집 35, 45, 48 이곳은 마지막 하나, 살아있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집은 한 51 정도 납니다. 백은 여기가 15집이고요. 이으면 여기 한 집 정도 보면 16, 20, 25 여기를 한 5집 정도 볼 수 있으면 네 거의 30집이죠. 40, 42, 46, 48 어? 48? 왜 이렇게 백집이 많이 났죠? 아까 흙집이 쉬운 집을 간신히 바둑이 굉장히 넘겼는데요. 어려운 것 같은데요? 흙집이 조금 더 나는 느낌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55는 안 되고요. 따낸 것까지 정밀하게 한번 보긴 봐야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봐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찝었죠? 중앙 쪽을 좀 정리를 합니다. 뭐 여기를 받아주게 되면 흙도 그냥 늘거나 여기 뭐 늘 이유가 없네요. 당연히 젖혀야겠네요. 여기 젖히는 게 좀 크네요.
이 넘어가는 것과 이 중앙에 집 짓는 것, 이거 모르겠는데요, 형세요. 바둑은 미세한 흐름으로 일단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자, 박정환 선수 얼마 전 있었던 LG배에서 이제 3시간짜리의 대국을 했었고 이제는 2시간 대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그게 흙이 네. 따내고 여기를 2개를 더 따내는 자리네요. 그러면 흙이 55는 충분히 돼요. 예, 55 약간 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세한데요. 바둑은 이제부터예요. 근데 여기가 마지막 하나, 좋은 자리긴 해요. 흑이도도 굉장히 두텁고 다섯, 여섯. 백이도도 좋은 자리인데요. 지금 막아갑니다. 여기를 지금 받으면 흑이 두거든요. 여기도 크지만 이거 젖히는 자리가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이 교환을 보류를 했습니다. 끝내기가 어떤 선수가 정교하느냐의 승부인 것 같은데요. 박정환 구단이 이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으로 이제 끝내기를 꼽았잖아요. 본인의. 붙였을 때 젖히기는 쉽지 않아요. 바로 끊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받아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두면 백의 모양이 견고해지고요. 뭐 있는 것도 당연히 위쪽을 받아서 큰 수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젖힐 수 없고요. 그냥 뭐 늘어서 둘 때 뭐 여기를 두고 뭐 이렇게 끝내기 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백집이 그래도 꽤 많이 불어났죠. 그 대신에 흑도 여기를 이제 나온 다음에 찝어서 이 2점을 잡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두텁습니다. 깔끔하기도 네.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런 끝내기로 된다고 하면 지금 흑쪽으로 그래프는 가 있는데요. 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끝내기에서 한 번 삐끗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약간 유리했더라도 바로 미세해지거든요. 네. 자, 이 두 선수 가장 최근에 두었던 대국은 올해 바둑TV배에서
두었었고요. 네. 박정환 선수가 당시 승리를 했었고 또 작년에 조한승 선수가 맥심배에서 이긴 바가 있어요. 네, 그거 이제 8강에서 박정환 구단을 넘은 다음에 결국에는 네. 이제 우승을 결승에서 차지했었죠. 박용훈 구단까지 이제 2대1로 네. 이기면서 우승을 했었죠. 이거는 조금 더 봐야겠네요. 왜냐면요, 끝내기를 예를 들어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하고서 그냥 찝고 잡고 백이 손이 돌아와서 이곳을 막게 되면 굉장히 큰 거기도, 자리거든요. 네. 여기 막음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굉장히 미세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흑이 뭐 이런 곳을 먼저 하나라도 할 수 있으면 이건 흑이 이길 것 같은데요. 이거 찬스가 있나요? 2점 이곳을 잡지 않고 여기를 먼저 둡니까? 이건 있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바둑이 흑이 좀 잘 두면 약간 이길 것 같은 그런 형세예요. 네, 잘 둬야지 이길 것 같은 형세입니다. 두 기사는 이제 KB리그에서는 5번 만나서 박정환 구단이 4승 1패로 앞서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KB리그보다는 국수전에서 인연이 많은 기사들이죠. 그렇죠. 네. 이제 조한승 구단은 55기부터 57기까지 국수전 3연패를 냈고요. 4연패를 노리다가 이제 4연패 직전에서 박정환 구단한테 막혔고 네. 바로 뒤이어서 도전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3대 0으로 완봉패를 당하면서 박정환 구단이 58기, 59기 국수전을 타이틀 획득을 했습니다. 그간 반집 승부는 3번 나왔고요. 3번의 승리는 모두 흑번이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2승 1패로 앞서 있어요. 반집 승부에서의 결과는요. 뭐 오늘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오늘도 꽤 미세하게 갈 것 같아요. 네. 박정환 선수가 이렇게 좀 시간을 들여서 개가를 하는 것을 보면 꽤 미세한 승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게 되면 역으로 당하는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것도 하긴 해야 되는데 뭔가 좀 더 정교한 것이 없나를 또 살펴보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오늘 낮에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었죠. 네. 조은현 구단과 예외빈 구단 응시배 네. 30주년 특별 그렇습니다. 제국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11월 5일이 바둑의 날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맞는 바둑의 날 기념으로 해서 응시배도 이제 30년이 네.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바둑TV에서 오늘 굉장한 이벤트를 마련을 했는데요. 대국 내용도 정말 재밌었어요. 네. 보셨나요? 네. 참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저도 입단한 지가 그래도 이제 조금 됐기 때문에 조은현 구단을 꽤 오래 뵀거든요. 근데 조은현 구단이 그렇게 신중하고 손이 좀 이렇게 침착하게 좀 잘 안 나가는 모습을 오랜만에. 제가 입단한 이후에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조은현 구단에. 그래서 좀 새로웠고요. 특별 대국이라 더욱 그랬던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바둑판을 떠나서 좀 의원직에 좀 오래 있으셨다 보니까 그래서 좀 오랜만에 대국이라 그랬을 수도 네. 있고요.
오늘도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지만 내일도 또 굉장히 또 큰 행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둑계에서는 연중 행사 중 뭐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인데 이 프로기사 133명이었나요? 네, 정확히 133명인지 모르겠고요. 네. 한 130명 정도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네, 그 프로 기사들이 서울 시민 1000명을 상대로 다명기를 펼칩니다. 문돈 프로도 내일 가시죠. 네, 그런데 네. 저는 다명기는 하지 않고 네. 사진 좀 찍으러 이렇게 이 가을, 뭐 특히 뭐 늦가을 이럴 때 좀 축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자, 박정환 선수 장구가 정말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 거기를 들어요. 아, 그 자리요. 두터운 자리인데요. 고심 끝에 선택한 것은 일단은 그곳의 활용이었고요. 자, 백도 아닐 수 없죠. 네, 아래쪽을 막아서 버티기에는 이 끊는 부담이 워낙 커요. 네. 그래서 설령 여기서 이제 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는 것은 그냥 아래쪽만 당해도 이상하고요. 여기는 이제 젖히는 게 생겨요, 또. 이 끊는 자리가 나오면 이게 여기를 먼저 끼우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부담이 있습니다. 끊기게 되면. 네, 이었고요. 여기서의 다음 한 수도 궁금합니다. 그곳을 잡네요. 바로 잡네요. 자, 그리고 1국 장고대국 보고 계신데요. 지금 2국 한상훈 선수와 류수황 선수의 대국이 끝났다고 합니다. 네. 두 선수는 올해 출발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류수황 선수는 1패, 그리고 한상훈 선수는 1승 3패를 기록 중인데요. 네. 한상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군요. 장고대국에 어울렸던 두 선수의 만남, 한상훈 선수가 승리를 했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3국과 2국 셀트리온이 네. 가져갑니다. 전반전을 일단은 셀트리온이 네. 굉장히 좀 산뜻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팀 승부가 결정되지 않으려면 일단 1국 장고대국에서 박정환 선수의 승리가 좀 절실해 보이고요. 4국과 5국 속기대국은 잠시 후 2부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